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공부를 많이 하면은 참, 해야 된다 하는, 많이 하면이 아니고, 많이 하면 또 책을 많이 보면, 어디에든 무엇이든지 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인용해 놓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글인지를 아직까지 고증을 못했어요. 이후주가, 당나라 때 이후주가, 후당의 임금이라 그래요. 후주라 그래요. 이후주가. 이제 남당, 당나라 이제 또 남당이 있고 그냥 당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남당이라 하는 게 내나 후당인데 거기 언제 존재했는가 하면 937년에서 975년까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주라 보통 그럽니다. 근데 이후주가 또 하우일축하니 소를 그린 그림 한 폭을 선사를 받았는데 그 그림이 조화를 부린단 말이에요. 걸어놓으면 주죽 출어나네 하고 대낮에는 그 소가 이렇게 난이라 하는 게 선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여기 선을 둘렀죠. 근데 이상하게도 낮에는 소가 이 밖에 이렇게 한 마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림 밖에 나와 있고. 중고날 난이라 그랬죠.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걸 선 둘러난 것을 난이라 한다. 이거는 뭐 요즘 같으면 새길 필요도 없는데 그걸 난이라 했어요. 책에 요거는 괴선이라 하는데 요걸 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가 요 안에 있어야 될 게 낮에 보면 이렇게 밖으로 이제 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말이야. 소가. 또 이상하게 야내 기어 난중년에 밤이 되면은 또 그 복판에 그대로 한복판에 소가 이제 가 있고, 이미 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 보통 이상할 끼거든. 그러니까는, 강남 서지아기 득지하야. 강남 땅에 서지아기라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이제 얻어가지고, 남당주 이육하니, 남당주 임금인 이후에게 주니, 우기 헌 태종하다. 이제 우기가 태종에게 주었더라. 그래가지고 지검고라한데 그것을 가져가지고 고라에 올린대. 그림이 아주 이상하니까 말이야. 임금한테 고라는 폐하하고 마찬가지죠. 그래, 태종이 장 후원하야 이시군신하니 태종이 후원에다가 이제 그걸 걸어놓고 장자는 펴야 되니까 장 그랬죠. 걸어놓고 이시군신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군신에게 그것을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감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하도 신기하니까 내가 이런 그림을 가졌는데 경들이 한번 이 그림을 감상을 해봐라 하고 이제 자랑을 하고 연애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후원이란 말은 이제 궁전 안에 보면 이렇게 연애하는 장소가 따로 있대요. 우리 경복궁에 경회로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후원입니다. 그런 데죠. 그러한데 구무지자로되 모두 그 그림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 그림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승록 찬영이 와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물었겠죠. 이 그림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소가 왔다 갔다 하더라.
사람 소가 왔다 갔다 하는 기사 그거 이해가 되지만 말이지. 이거 지금 화폭에 담겨있는 소가 왔다 갔다 하니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참 그림이 신기하다고 막 그래고 이제 또 아주 그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말이지 이 그림은 아주 참말로 그대로 좀 신출귀몰하는 그림이라고 뭐 이렇게 극구 칭찬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듣고만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왜서 그랬는지 그 그림이 어떻게 된 그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아마 이 찬영 스님도 초대를 받아 공중에 갔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요 승록 찬영이 그 당시에 승록 뜻을 하는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종정 스님 같은 뭐 그런 이제 주위에 있는 인데 승록이 그 당시엔 제일 높은 이라요. 찬영 스님이 918년에서 999년 산인데 유명한 입니다. 송고성도 짓고 출령 성현록 100권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 책은 어디로 갔는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없어졌어. 그게 있었으면은 상당히 그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을 건데 근데 그 저서 목록에 보면은 내전집 152권이 있고, 외학집 49권이 있었다 그랬는데, 출령 성현전이든지 성현록 100권, 또 내전집, 외학집, 이런 거는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송고승전 30권, 그 다음에 대송 승사략, 이런 거는 지금 또 남아있죠. 근데 그 창녕 스님이 남외 해수 혹감저 남쪽 왼나라의 해수가 바닷물이 혹감저 썰물이 돼가지고 이제 물이 나간단 말이죠. 감이니까 물이 빠져 바닷물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단대기 위로 오던 이제 개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도에 그렇지 우리나라 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진도죠 그게 완도인가 진도지. 그렇듯이 이제 바닷물이 싹 이렇게 빠지면은 그 개펄이 이제 드러날 거 아니래. 이제 미로니까 이제 조금 보인단 말이죠. 물이 빠지면은 그 개펄이 드러나죠. 외인이스 방자하야. 왜를 중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가르쳤는데 일본어는 학자가 하도 그게 싫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꼭 자기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더라 이런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는 말은 이제 봤는데 뭐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왜가 뭐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그건 잘 지금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고 왜이니 그 방자하야 방제를 주어가지고 거기는 방석 저주라 했는데 방은 석이요 저는 주라 했단 말이에요. 응? 거기 그런 말입니다. 방석과 저주란 말이 아니고 저주란 말이 아니고 그것도 방저라고 읽기도 하는데 방제라 해야 맞아요. 꼭 그걸 저라고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 성총치님 해석은 방은 돌이고 제라 하는 거는 주다 그러니까 그건 사기를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경 가운데도 이 방제란 말이 나와요. 명경에도. 방제를 주어가지고 방사 중에 조개 가운데에 조개를 또 줍는단 말이죠. 조개를 줘.
주어가지고 유연 우수적자를 조개 눈물 몇 방울 남아 있는 것을 조개를 생조개를 사른 조개를 이렇게 주어서 잡아가지고 그걸 칼로 이렇게 조개 입을 열면은 그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유연 우수적자라 그래서 이제 눈물 몇 방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처럼 이제 조개가 조개 입을 한 열면 그 조개 죽는 기거든. 그러니까 나 죽는다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하기를 유연 우수적자라 그런 거예요. 눈물자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물건입니다. 반드시 이제 방제를 줍고, 그 다음에 조개를 줍고, 조개 눈물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제를 하는 그 물건이다.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어? 그것도 바다에서 나는 모양이에요, 바다. 그 다음에 또 조개 눈물을 가지고, 조개 안에 있는 물이라. 눈물이라고 했지만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 화색 창물질 그 색은 물감이라 물감에 섞어가지고 화자는 섞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탄단 말이야. 물감에 타서 그러니까 그 방제라 하는 이제 그 물건 위에다가 물감을 넣고 그 물감을 개는 걸 가지고 뭐를 개는가 하면 조개물을 가지고 갠단 말이에요. 조개 안에 들은 물을 가지고 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롭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그게. 그래, 물감에 타서 물감을 개어가지고 창물증 물건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창물을 발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요 두 가지 이제 조건을 구비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 알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 것 같으면 주운이 안 나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추적 추러 낮에는 응? 낮에는 나오고 그림 밖에 나오는 건 그림이 소를 두 마리 그려놨다 이 말이거든. 두 마리를 그려놨는데 야내 귀연 난중기연을 그러니까 주운이 야hen이니까 이제 소를 두 마리를 그렸는데 한 마리는 이 화폭 안에다가 이렇게 중심에다 소를 한 마리 잘 그려놨고 그 밤에만 보이고 낮에는 소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폭 한 가운데다 그려놨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제 야내 귀여 난중이라고 했으니까, 밤에는 소가 이제 화폭 한 가운데 이렇게 소 있는 게 밤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야광처럼. 이를테면 요즘 이제 야광을 가지고 그린기라. 요즘에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뭐 많잖아요. 야광 나타내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이 두 가지인데 옥초산을 하는 산이 이것도 역시 주위에 보면 산의 경에 요 옥초산이 있으니 옥초자는 그 해석에 보면 옥초는 수초라. 옥을 딸고 초를 딸는다. 그래, 이제 옥초산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상상의 산이라 그럽니다, 이 옥초산을. 큰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산이라. 그래, 해석도 수초라 그랬죠. 그 수옥이란 말이 뭐냐?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커지면 또 불이 나가고 태워버린다. 그래, 옥초라 한단 말이에요. 화산을 말하는지 화산을 보고 옥초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화산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도 생기거든.
이걸 보면은 옥초산이 시오 풍급 벽을가야 하는 거 보면 이 화산이라요. 그러니까 상상의 산이라. 실제 있는 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말이야, 산이. 때하고 풍소한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총 스님이 여러 가지 그걸 보고 타본에 잘 요라 했거든. 바람이 어떻게 태워요? 안 태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람이 되게 분단 말이지. 풍요? 바람이 태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바람이 몹시 불어가지고 표격하야. 모든 물건을 다 날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태풍이래, 태풍. 태풍이 와가지고 그만 모든 걸 그만 다 그만, 응? 아주 그냥 날려버릴 듯이 그렇게 이제 세찬 바람이 불면은 호려 성남 해안이거든. 호련이 돌이 해안에 떨어지거든. 바닷가에 떨어지거든. 날려온단 말이지, 옥초산에. 그러니까 중국 근방에 어떤 화산이 있었는데 그 아주 큰 무서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산의 돌이 중국 그 해안에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 득지하야 그 바닷가 사람이 해안에 살던 사람이 그 돌을 주워가지고 마색 연물증 그건 또 그 바로 옥초산의 돌이라 옥초산의 돌을 갖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적수로 방울물로 마색 연물증 그 돌에다가 또 그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타가지고 물건에다가 칠을 할 것 같으면 주현이 야외라 하야는 밤에는 낮에는 나타나고 그럼 이게 뭐라 난 밖에 있는 그림이란 말이지 소란 말이야 난 밖에 그러니까 하폭 중심이 아니고 하폭 가에 있는 이제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두 가지를 소를 두 마리 그려놓고 그리는 방법은 하나는 야광을 택했고 하나는 낮에 보통 보이는 그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것도 그냥 그려놓으면 보이니까 그거는 흉하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주현이 야해라. 다음에는 또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 아무리 불을 비춰봐도 그 그림이 없어져. 낮에는 나타나고 밤에는 숨는다 하야는 없어진다 하거는 그렇게 이제 단영 스님만 그 그림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나이다. 깜짝 놀랄 밖에. 그래 하니까 제 학사가 개위 무게라 하되 그런데 그거는 다 스님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할 말이 없으니까 개위 무게란 말은 그 스님 어디서 그런 말이 있냐고 말이지 하면서 참 요즘 이제 우리가 해석한다 하면 참 그 스님 설명은 그럴 듯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책을 좀 몇 권 보긴 봤지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스님이 다 꾸며난 얘기지 말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참 스님이 뭐 그 설명하는데 참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 한다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모든 학자들이 다 생각하기를 상고함이 없다 하였으되 걔는 고야라. 자기들은 고증을 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했단 말이죠. 그 2위는 생각할 사자하고 같아요. 그를 그대로 새기려면 다 하되 상고함이 없다 하였으되 반박하더란 말이지. 그래 하니까 영이 또 증거를 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다 하는 것을 영이와 찬영이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하기를 답변이라 제 학사 제2 무기란 말은 반박이라 어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있냐고
그래, 반박을 하니까 찬영 스님이 또 거기에 답변을 척하기를 조금 더 맥히지 않고 척하기를 현 장견의 해외 이기라 하더니 꼭 견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장견의 해외 이기에 나타나 있다 하고는 그거 써져 있다란 말이래요. 현이라고 읽어요. 장군이라요, 이 사람이. 시임 항하수원하야 항하수원을 찾아서 승차 이 사다리를 타고 직상 곤륜산하고 곤륜산이 이제 높으니까 곤륜산에 올라가고 부상지 은하하야 이건 거짓말이래요. 은하계가 얼마나 먼데요. 다시 은하에 올라가서 그 천녀 지기석이래 하고 천녀 지기석은 바로 배짤 때 받쳐놓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얻어가지고 왔다. 그래서 기 왕래시의 소기자야라 그 왕래할 때 그러니까 장건이 항하수원을 이제 찾고 요즘 말하면 수원을 조사하는 길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곤륜산으로 올라가고 사다리를 타고 곤륜산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엔 또 곤륜산에서 또 요즘 말하면 점핑을 해가지고 말이지 은하수에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천녀들이 그 이제 배 짜는 그 딱 받치는 그 받쳐놓은 배틀을 받치는 돌이 있거든. 봤어요 그거? 배 짜는데 그냥 놔두면 배틀이 자꾸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배틀에다 눌러놓는 돌이 있어요. 그게 그 돌을 이제 얻어가지고 왔더라. 그때에 그러니까 곤륜산으로 해가지고 은하수까지 갔다 올 때에 그 보고 이제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해외 일기더라. 그 책이 지금 남아있지를 않아요. 목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송나라 때, 999년에 입적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1000년 전 이야기라요. 1000년 전 이야기. 고래가 담배 먹고 하던 그때 이야기죠. 그랬는데,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파했는데 아마 임금이 많이 칭찬을 하고 그랬겠죠. 분명히 봤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후에 뒤에 두호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사람인데 요즘 말하면 뭐 도서관장이나 이런 이제 직책을 지냈던 모양입니다. 역시 태종 때 976년에서 태종이 997년까지 이제 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상관 서목이라가 삼관의 서목을 검열하다가 도라 하는 사람이 삼관에 있는 그 있죠. 요즘 말하면 이제 도서관이죠. 삼관에 있는 서목 도서 목록을 점검하다가 송태종이 용문 동북에 용문은 지면이에요. 용문 동북 쪽에다가 창립 상관일원이 처음 삼관을 세웠는데 제 태평은 흥국 3년 하야 태평은 흥국 3년에 이르러 가지고 삼관이 성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 공사가 크게 그렇게 진행됐던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지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름을 숙문원이라고 하사를 하고 임금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숙문원이 글을 순강하는 집이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해가지고
서관서 하야 서쪽 관에 있던 책을 옮겨가지고 전하니 거기에다가 수작을 했니 책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그 8만 권이라. 8만 권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상관은 뭔가 하면은 소문관하고 지편관하고 사관이더라. 소문관이 있고 지편관이 있고 사관이더라. 그걸 갖다가 총명숭문원이라 했는데 다 삼관을 통틀어서 부르기를 숭문원이라 했더라. 그런데 숭문총목이라고 하는 그 목록이 지금 꺼정 전해와요. 숭문총목이라고. 그 책을 이렇게 그 조사하고 하는 데는 아주 필요한 책입니다. 나도 이렇게 문고 보는 그 숭문총목 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중국서 구해가지고 지금 여기 안 있고 다른 데가 있어서 해외 이게 지금 그 다른 데서 내가 찾아보긴 봤어요. 분명히 목록에는 전해 내려오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해제가 돼 있고 그래요. 조그만하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해외 이기가 천정신임 때는 봤으니까 천년 전에는 이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또 검열하다가 와견의 6조 9번서 중하니 과연 6조 9번서 가운데 보았으니 요건 직접 봤단 말이에요.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진송, 재량, 진수 요 진나라하고 송나라, 잿나라, 양나라, 진나라, 수나라 요건 나라 생긴 순서입니다. 요 송은 그냥 송입니다. 중국 송나라가 3번 있었거든. 요거는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고, 그럼 이게 6조거든요. 남북조 시대에, 요게 이제, 송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장로 종색 스님이 살던 때가 북송 때래요. 5대가 망하고 나서 생긴 게 북송입니다. 그 다음에 북송이 이제 또 남으로 옮겨와가지고 남송이 됐거든. 근데 요거는 6조 시대 때의 송입니다. 그래, 6조 9번 책 가운데서 보았으니 직접 확인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래 했으니 자네 방문 강지하야 이것은 방문 강지라고 읽어도 되고 식이라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 방문 강기라고 다 나오거든. 기라고 기억할 기자로 나오면 이거는 식자로 읽는 것보다는 기억한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지라고 읽어야죠. 보통은 방문 강지라고 이렇게 수거로 나오거든. 널리 듣고 아주 억세게 기억해서 정말 많이 안다 이 말이죠. 알아가지고 견기장년이라 기회를 보아서 기자는 김이 기회를 보아서 그때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 신하들을 다 얼마나 무참했겠습니까? 내놓으라고 했는데 임금이 물었는데 그 어제내서 말이지. 다 꿀먹은 벙어리였는데 그 가운데 유독 스님 한 분이 아주 그게 참 조목조목이 난 밖에 나오는 그림은 어째서 이렇게 됐고 난 안에 있는 손은 어째서 또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설명을 잘하니 거기 바로 기라. 기회를 보아가지고 지은 것이니라. 그 지었단 말은 이제 그런 설명을 했다 그 말이죠.